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민 교수님 없습니다. 서민 교수님을 대신해서 서민 교수님의 동네부 민경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뭐 근황 하실 거 없나요? 근황? 지금 비대위원들이 16일날 한동위원장하고 모여서 다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전직 비대위원으로서 어떻게 초대받으셨나요? 저는 제껴놓고 하더라고요. 하루 비대위원도 비대위원인데 이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저기 언론중재위원회 갔었는데 예. 막말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시민들 서민 교수님 시민들. 보호한다고 시민이 아니고 개딸하고 싸웠던 영상이 민 의원이 과거 시민을 향해 욕설을 해 경찰에 제지를 당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중재위원 4사람 모두가 민경우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두 가지로 처리됐는데 이제 조정을 할 거냐, 이제 반론 보도를 할 거냐인데 그냥 반론 보도로 양보했고. 그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MBC 앞에서 1인 시위할 때였죠. 그 서민 교수님을 알아보고 지나가던 개딸이 서민 너 이 새끼야 이러면서 뭐 나중에 욕을 막 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민 대표님 말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서민 교수님 네 애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말을 듣고 격분하셔서 싸움이 났고 경찰이 와서 그 개딸을 끌고 갔어요. 근데 이 상황을 제가 JTBC 기자가 취재를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기자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JTBC 기자에는 민경호가 지나가는 시민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한 것처럼 보도가 돼갖고 이제 물론 MBC도 뭐 다 했고 모든 방송사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JTBC를 딱 우리가 찍어서 언론중재위에 이거를 고발한 이유는 JTBC 기자는 저랑 전후 과정에 대한 취재가 다 있어서 제가 녹취 파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취재에 응했고 그 기자가 중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보세요. 경찰이 민경우를 안 데려가고 그 개딸 시민을 끌고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는 뜻 아닐까요? 했더니 그것도 봤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날 방송에서는 민경우가 지나가는 시민한테 시비를 걸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내버린 거예요. 아마 JTBC 정정보도가 나오면 그걸 갖고 MBC나 KBS에도 정정보도를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좀 기자하고 언론중재위원회니까 일종의 재판이니까 같이 있었거든요. 네. JTBC에서는 그 기자하고 그다음에 그 상관인 것 같은데 정치부장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좀 난 언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태도가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내 느낌상은 좀 비겁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잘못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변명해요. 변명하고 물론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민사로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사로 걸 수 있죠. 지금부터. 좀 짭짤하실 수 있잖아요. 짭짤? 예. 짭짤할까 그게? 최근 정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약간 대통령실의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뭐 핵심적인 거는 대통령의 선거 직후의 구상이 슬슬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전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고 있는데 전국 구상에서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 하나는 정치하겠다. 이 메시지가 전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 뭐 그냥 읽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비서실장 할 때 보니까 소개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사실이 아직도 무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밝혀져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냉담한 이런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좀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이나 어떤 권력 구도를 갖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보면 지금 민경우 대표님은 윤파로 분류된 거 아닌가요? 비대위 회식 자리도 안 부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이 어떠세요? 거기 회식 자리도 못 가셨는데? 나는 완전히 왕따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오찬 초청에 대해서 비대위원 카톡방에서 왈가왈부라고 김경률 씨가 이제 비대위원이 표현하니까 구자령 위원장이 그걸 정정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한 얘기인데 김경률의 표현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대통령이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오라 그랬다. 이건 사적인 만남도 이렇게 안 잡는다. 그러게.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왈가왈부했다. 이러니까 마치 비대위원 전체가 뭔가 대통령을 거기서 욕한 것처럼 그렇게 딱 뉘앙스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구자령 비대위원이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딱 공개하자.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얘기가 여러 갈래로 나오면 안 돼.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라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저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을 만나는 자리에서나 혹은 사적인 전화 자리에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나 전국 구상이나 뭐 이후 계획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얘기했잖아?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 그거 가지고 기자회견 했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두 부류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막 메시지를 내걸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까면서 또 이제 위장보수 사냥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래? 아이 그럼요. 홍준표처럼 또 내가 뭐 따로 만났는데 이러면서 막 친분을 과하게 가시하면서 뭔가 국정 운영을 논의했는데 한동훈은 그 새끼는 나쁜 새끼고 막 이런 식의 오바를 하는 이유가 한류 있다면 김경일 비대위원처럼 오늘도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알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과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측근놀이 하는 사람들 요 두 부류가 지금 제일 시끄럽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과정에서 쌓인 오해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확대 과장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서민 교수님은 김경률에 대해서 나의 한 58,100점 화를 내주시거든요. 이렇게 차분하게 받으시면 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울리질 않는 것 같아. 여기에 적응이 안 돼.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약간 소란스러운 어떤 잡담 같은 거에 속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국 구상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는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좀 냉담하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선거 끝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위로하는 멘트나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요.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잖아. 문자를 보내는 것 정도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마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대통령이 조금 이거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따뜻하게 좀 예우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남자들끼리 노선 투쟁이란 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 적장한테도 예의를 보이는 게 남자들의 세계인 건데 그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뭐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품이 넓은 남자들이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어. 이게 3라운드라면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봉합이 됐잖아. 3라운드에서는 이미 전국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고 하잖아. 따라서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지, 전에. 이걸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대여공사는 대여공사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한동훈 위원장이 걸었던 게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권 청산 2조 심판론이잖아요. 나는 이거를 국민들이 거부했다라는 게 납득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 민심이란 게 오묘한 건데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또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아도 이런 거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재명 사법 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정세를 보면서 이재명 사법 처리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겠네.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로베스피에르가 단도대회 갈 때 아마 이랬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뭐 이재명 빠들이 난리를 치고 막 선거에서 이랬지만 결국 이재명이 구속되는 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거죠? 거죠. 예. 최근에 전국에서 가장 안심하는 거는 대통령이 상황을 관리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정치의 플레이어로 나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 어쨌든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수습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을 하나씩 처리할 거다.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탄핵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오케이.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권력 투쟁이 제2국면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또 다른 역사적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사가 관철되는 대권 구도가 있고 대통령과 조금 거리가 있는
차기 대권 구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 되느냐는 건데 그 한국의 정치는 언제나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 새로운 어떤 구 질서, 구 어떤 패러다임을 극복하면서 그걸 했던 강력한 에너지가 차기 대권을 창출하는 힘이잖아요. 그치. 노무현 대통령 그랬고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 그랬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불화설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민 대표님 옛날에 선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선거는 한동훈의 시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선거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윤석열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포커스와 관심과 응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쭉 보내고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충분히 휴식하고 준비하시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시면서 두 분이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 됐던 아니면 화합이 됐던 차기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 응원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예,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시대를 끌어갈 만한 역동성이 잘 안 남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를 차기 대권으로 인정한다. 이건 필패 구도잖아요. 그치. 뭔가 이 불화가 있다라는 거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일 수도 있잖아요. 고 작가가 요즘 민 대표님 방송을 들으면 자기 힐링이 된대. 그러네. 그렇지. 두 개의 다른 에너지가 만났을 때 파장이 훨씬 커. 우리는 그걸 합성함수라고 하죠. 수학 얘기네. 그러네. 결국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다 소진이 됐고 번아웃이 왔고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결과를 갖고 이제 그것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어떤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시간이고 좀 이제 그 에너지와 내공을 충만하게 온 한동훈 위원장이 오셔서 두 개의 합성 함수가 만나서 합성 함수가 되면 훨씬 에너지가 큰 함수가 되면서 차기 권력을 창출한다는 게 저는 오늘 가끔 이렇게 들을 만한 말 한 번씩 하더라.